자, 8월 23일 이적 시장 요약을 해볼 텐데, 현재 지금 떠있는 소식으로는 오피셜 후뱅 디아스 재계약 4+1년, 맨시티 또한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팀이어도 코어 라인이 어떤 선수들인지는 분간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잭고원이 말하기로는 후뱅 디아스, 헐란처럼 맨시티는 앞으로 코어 라인들을 확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후뱅 디아스 이 코어 라인에 들어가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리고 베이가가 비아레알로 오피셜이 떴습니다. 2,950만 유로, 어제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마티치 투 사수올로 FA가 떴고요. 그리고 NC소가 스트라스부르로 2,200만 파운드 이적을 갔는데, 제가 어제 이걸 놓쳤더라고요. 근데 오늘 나온 로마노 내용이 너무 신선해서 다시 갖고 왔습니다. 이게 스트라스부르로 가니까 그냥 뭐 블루코 이중대로 가는 거 아니야? 블루코 이중대라고 한다면 블루코가 소유한 첼시라는 구단이 1중대, 2중대가 스트라스부르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부르곤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처음에는 이게 스트라스부르에서 1년 있다가 첼시로 넘어간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이거 이적 후에 1년 인대 보내고 첼시에서 5년을 보내는 총 6년 계약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왜냐면 생각을 해봤을 때 첼시가 데려오게 되면 이번 시즌의 장부가 부담이 가겠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임대 슬롯이 첼시에게 여유분이 좀 더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첼시가 생각해보니까 이번 시즌에 임대로 나가는 선수들을 최대한 최소화시켜서 유망주들을 확실하게 해외로 임대로 보낼 수 있게끔 환경을 구축하는 데 힘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따지고 보면은 첼시 입장에서는 이적 후 임대로 NC소로 사오게 되면 상당한 리스크를 안게 되는데, 첼시가 이번에도 또다시 미친 짓을 했습니다. 보일리가 온갖 비틀기를 사용해서 법의 허점을 찾아내가지고 바꾼다, 임대 슬롯에 관해서 좀 더 각박해진 기준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첼시도 이에 따른 대응책을 지금 또 바로 개발을 했는데요. 첼시가 이런 식으로 임대 뺑뺑이 돌리는 거를 견제하려고 만든 법에 관한 해결책이 바로 나왔습니다. 자, 일단 로마노의 트윗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C소가 런던에서 2차 메디컬이 완료가 된 상황이라고 하고요. 스트라스부르에서 1년 계약, 26년에 다시 첼시로 복귀하는 형태, 브라이튼 측에 새로운 조항이 걸려있고 1년 연장 옵션까지 보유, 총 6+1년 계약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들었을 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대충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일단 스트라스부르로 이적을 합니다. 1,200만 파운드 플러스 높은 세론으로. 이러면은 스트라스부르는 1,200만 파운드만 지불한 형태로 NC소를 영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첼시가 이적 서류를 완료한 다음에 NC소랑 또 계약을 합니다.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론을 브라이튼이 가져가는 거죠. 왜냐면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브라이튼 시달리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얘네 돈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이 NC소라는 옵션을 1,200만 파운드에 판다고? 얘가 사실 이전만큼 포텐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원더골 그 이미지에 비해서 조금은 아쉽다 하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이튼이 현금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챙긴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 첼시는 이번 시즌에 연봉이나 이적료 소비 혹은 임대 슬롯에 관한 고민들을 싹 다 해결하는 거죠. 왜냐면 이 이적은 내년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브라이튼은 돈은 장기적으로 받게 될 것이고 당장 뭐 급전이 필요한 팀이 아니니까. 그리고 첼시는 다음 시즌 정부에서 이 이적료들을 차감하는 형태. 굉장히 똑똑한들 미친 것 같습니다. 보엘리가 진짜 보다 보면은 너무 신기한데, 제가 아마 오늘 올라갈 이스타TV 컨텐츠에서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보엘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상한 방법을 들고 와가지고 뭐 호텔 주차장 매각, 여성팀 매각 등을 통해서 항상 첼시를 위기로부터, 재정적인 위기로부터 구해냈던 사나이인데, 근데 이 구조를 항상 협회, 기관 이런 쪽에서 견제를 하거든요. 매번 이 카운터 어택을 합니다. 아니면 뭐 규제를 내나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또 다시 또 다른 법에서 허점을 찾아가지고 또 이상한 짓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임대 관련 정책 이거 규제 먹자마자 바로 바꾼 거 아니에요? 정말 돈에 관해서는 이만큼 든든한 구단주가 없다, 저는 감히 확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구에 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진다, 조금은 아니죠. 사실 12명에서 축구를 하는 줄 알았던 보일링이기 때문에, 전설의 그 443 그런 점이 꽤 아쉽다라고 하더라도 뭐이 사람이 전술을 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단을 운영해서 너무나도 든든한 아군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우디 개척도르, 그 다음에 호텔 지분 매각, 이런 부동산 관련된 매물 매각해서 장부 뻥튀기 도르, 여성팀 매각, 뭐 시세 몇 배를 팔아가지고 또 장부 뻥튀기 도르, 그리고 임대 관련해서 이번에 또 사고치고, 대단합니다 정말. 그리고 로마노가 말하기로는 잭슨이 빌라, 바이언, 뉴캐슬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인기 많대요. 빨리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수가 팔려야만, 시몬스 이 선수가 팔려야만 뭐 갈아놨죠. 아니면 진짜 혹시 모를 개희 가능성, 이거라도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이 딜은 꽤나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그나마 첼시가 이번 시즌에서 UEFA 규제상 장부에 관해서 조금은 부담을 덜 수 있는 딜이 성사가 된 것 같습니다. 플래티가 말하기로는 첼시가 보르센과 추크헤메카 영구 이적, 그리고 안셀미노 임대, 오늘 새로운 협상 진행된, 어제 말했던 것처럼 첼시의 리그 후반기 UEFA 명단에 등록이 되어 있었던 선수들, 즉 추크헤메카가 아니라 안셀미노가 이에 해당이 되는데, 안셀미노처럼 지난 시즌 후반기에 UEFA 명단에 들어가 있었던 선수들만 이번 시즌 협의안에 도움이 되는 게 인정이 되고, UEFA 쪽에 명단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한마디로 여기서 추크헤메카 건은 아니고 안셀미노의 연봉을 조금 세이브했고 임대료로 조금 더 장부적인 이득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안셀미노 임대 건으로 다행히 조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어떤 거에 관해서
관해서, 협의한 준수에 관해서, 자 그리고 마레스카, 에스타방에 관해서. 오늘 에스타방이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실수들이 조금 있었는데 어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고.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터뷰에서 에스타방 때문에 실점했어. 실제로 에스타방의 턴오버 때문에 실점이 이어지긴 했어요. 빌드업에서 공을 잃었어. 뭐 배우기 위해서는 언제나 실수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는 인상적이었어 라고 멘트를 남겼습니다. 참 마레스카다운 멘트예요. 직설적입니다. 물려바라는 걸 못해요 이 인간. 그리고 참고로 오늘 에스타방이 기록한 어시스트가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연소 어시스트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킨셀라 피셜이고요. 자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떴는데요. 노팅엄 누누 경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8월에 왜 리빌딩 뭐 이런 거 다 끝내놓고, 너무 뜬금없고요. 마테오 모레토로부터 나온 소식인데 이게 어째서 갑자기 이런 소식이 떴냐. 이번 이적 시장에서 특정 영입에 관한 구단주와의 갈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아마 트러블이 생긴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누누가 인터뷰를 남긴 게 있다고 하는데, 스쿼드 구성에서 너무 뒤쳐졌다,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선수단의 준비 측면에서도 우리는 이상적이지 않았다, 이제는 어떤 선수단과 함께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우린 자신이 임대를 떠날 걸 아는 선수들과 일하고 있다, 뭔가 큰 문제가 있다. 이게 뭔 말이냐, 이 선수의 이적에 관해서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아예 없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불만으로 표시한 거예요. 본인이 점 찍어둔 선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번 시즌 유망주로 얘를 키워보겠다 이런 결심을 해. 게임 모델도 맞네? 써봐야지 했는데 임대 보낸대, 구단에서 독단적으로. 사실 예전부터 있었던 신호이긴 한 게, 대표적으로 첼시 팬들이 기억하는 산토스 건 있잖아요. 그 당시 감독 스티브 쿠퍼는 그 이적을 딱히 원하지 않았던 걸로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수단 증원을 위해서 산토스를 임대를 급하게 데려왔다가, 쿠퍼는 쓸 생각이 없었으니까 안 썼는데 그렇게 산토스만 출전 시간 그리고 성장 시간만 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이게 노팅엄 구단주가 감독하고 좀처럼 감독의 이 철학에 맞게 뭔가를 운영하려는 이런 게 타협점이 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불만이 터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지금 노팅엄을 고려하고 있는 차기 감독이 모레토 피셜로는 포스텍이다, 이런 식의 소식이 나오고 있다고는 합니다. 정말 놀랍죠. 포스텍허글루 토트넘에서 있었던 그 유로파 트로피 굉장히 뭐 밸류가 높았나? 바로 취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벤 제이콥스, 에디 하우는 알렉산더 이삭이 시즌 종료 2주 전에 팀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에디 하우가 알렉산더 이삭의 폭로 내용, 1, 2차에 거친 폭로 내용에 있었던 그 어구를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다고 해요. 일단 이 에디 하우의 인터뷰 전문을 읽어보자면, 이삭은 리버풀전 스쿼드에 포함되진 않을 것이다, 뉴캐슬은 최선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며 이삭 사가는 곧 끝날 것 같다, 일단 뉴캐슬을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 어떤 상황이든 말이다, 이삭이 다시 뉴캐슬 유니폼을 입고 뛰었으면 좋겠다, 그와 팬들 간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일주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 제 사견입니다. 이삭이 2주 전에 요청한 것은 사실이 된 것 같아요. 확실하게 감독 피셜로 떴다고 하니까. 하지만 이걸 비공개 소식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리라이더가 말하기로는 에디 하우가 이삭과 지난 시즌 종료 후에 대화를 나눴고 이 내용을 들었겠죠. 근데 이 대화가 비공개로 남아야만 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 표시가 안 된 거죠. 공개로 전환된 거는 7월 말이었고요. 그래서 그 기간까지 모든 언론사들이 NFS 절대 안 나간다, 뭐 딱히 뭐 이슈 없다, 이런 식으로만 띄었던 거고, 이 내용 자체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정말 신기한 내막이긴 합니다. 그럼 이런 뉴캐슬이 개새끼 아니냐,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뉴캐슬이 이적을 약속한 적이 없다는 내용에 관해서 모순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적을 약속을 했냐 안 했냐, 이삭의 핀트는 2주 전에 이적을 요청했다는 것이지 이걸 약속으로 승인을 받았다는 거는 아직 없긴 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뭐 추가 소식이 나올지 모르겠다,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조금 더 지켜보면 재밌는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삭 쪽에서 조금 재밌는 반전이 나왔으니까. 일단 로만 오피셜로는 뉴캐슬은 계속 톱 영임에 힘을 쓰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호프, 뉴캐슬, 위사딜 성사 여부에 따라서 대응할 두세 가지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말 내로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안 되면 바로 차선책에 뛰어들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대체가는 세를로트, 모레토랑 호프 동시에 나왔습니다. 알레티 쪽에서 세를로트가 좀 튕겨져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세를로트가 나이가 많긴 하더라도 뉴캐슬의 게임 모델에 충분히 부합되는 옵션이기 때문에 지금 영입 후보로 급부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라르세는 사실상 좀 불가능에 가깝긴 해서요, 아직까지는. 자 그리고 샤샤 타볼리에리, 맨시티는 골키퍼 라멘스에게 관심이 있다, 돈나루마의 협상은 난항에 빠진 상황. 갑자기 벨기에 1티어가 벨기에 골키퍼 라멘스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소식을 띄워버리니까 라멘스 협상 테이블 쪽에서 들은 내용, 돈나루마가 협상에 난항에 빠졌다는 내용? 이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샤샤 타볼리에리가 타구단 이슈를 다루게 되면은 대부분은 저는 사실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그냥 찌라시겠거니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하는 편인데, 근데 이게 벨기에 매물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싶었는데 로머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메뉴 라멘스랑 개인합의 거의 완료, 선수도 지금 긍정적으로 협상 진행 중. 로머너가 말하기로는 돈나루마가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맨시티는 아직 작업 중이라고 하고요. 협상이 난항 중이 아니라는 거를 뭐 딱히 반박하는 내용은 뭐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근데 아무튼 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는 해요. 그래서 이게 샤샤 타볼리에리 얘기가 맞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맨시티가 갑자기 라멘스를 하이제킹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뭐 사이머스턴 쪽에서는 메뉴가 빠른 진전을 위해서 엔트워프 쪽에 방문을 했다라는 내용도 있으니까 뭐 웬만해서는 메뉴로 가게 될 것 같고요.
생각해보면은 아모림이 그리고 휘트웰 기사 쪽에서 원래 골키퍼 우선 옵션 아니다. 그리고 사이먼 스톤도 뛰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메뉴 대장 기자들이 다 인정했던 내용인데 이게 왜 갑자기 바뀌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라메스 뭐 예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내용은 맞긴 하지만 근데 키퍼가 분명 필요 없었다라는 내용을 제가 봤었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한 멘트가 될 텐데요. 휘트웰이 말하기로는 아스날전 이후에 골키퍼 영입 추진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전엔 영입할 계획이 분명히 없었는데 그때 뭐 바인디르에 관해서 상당한 불만족을 띄었나봐요. 메뉴 내부 쪽에서. 그리고 이걸 바인디르로 특정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다른 거 몰라도 그냥 휘트웰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너나는 잔류 및 경쟁을 예상한다. 이렇게 떴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베르츠가 지금 2주 동안 주사 치료를 맞아볼 예정이라고 해요. 이게 효과가 없으면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하베르츠의 부상 경과에 관해서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제가 훈련 전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메디컬 진행 예정이라고 하고요. 에제가 현재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 방문을 했다는 사진이 방금 전에 또 올라오면서 이거 사실상 끝났다. 오피셜 곧 뜨겠구나. 아마 제가 영상 올리고 나서 오피셜 뜰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다음날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팀 뉴스 피셜로는 오늘 내로 뜨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안 뜰 것 같고